안녕하세요. 저는 구독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기혼 여성입니다. 일찍 결혼한 나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 경력은 꽤 쌓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책임이 많아져서 부담스러웠지만 저로서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같은 며느리들이 잘 준비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몇 년 전까지 명절은 항상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압박을 받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명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명절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 명절날을 즐기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왔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가고 싶던 대학에 가지 못하고 집안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20살이 되자 모두 대학에 입학하여 즐겁게 청춘을 즐기는 데에 비해 저는 돈을 벌고 빚을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여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힘으로 돈을 벌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늦깎이 학생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고 머리도 굳어져 이전처럼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차가 큰 동기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4년 동안 학교에서 무사히 지내려면 동기들과도 잘 지내야 했지만 동생들은 내가 불편한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나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서 뒤늦게 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에도 때가 있는지 한참 늦어버려서 적응하기 어려웠죠. 그러던 중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어린 동기인 정우 씨였어요. 성격도 좋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아서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게 도움을 주는 정우 씨는 세상에서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미처 알지 못한 정보도 나눠주고 어려운 점을 도와주며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저희가 서로 도와주며 가까워지고 어느새 연애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정우 씨가 너무 듬직해서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오빠 같은 점 때문에 많이 배울 점이 많았죠. 남자친구를 만난 이후로 저는 학교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고 함께 있을 때 행복했어요. 혹시 하면 계속해서 써주실 수 있을까요? 삶은 더 쾌적해졌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과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도중에 제 인생의 남자친구는 제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그가 없으면 난 틈이 없었던 일과 공부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을 테지만 그가 있어서 행복했죠. 그래서 그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혼전 임신을 했던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우리는 둘 다 공부에 전념하고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대처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녕 더 어린 남자친구는 더욱 당황했을 테지만 그는 아이와 저를 책임지겠다며 말했어요. 정호야, 어떡하지? 난 지금 어떻게 해? 누나, 걱정 마.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일을 해서라도 아이를 지켜줄 거야. 우리 빨리 결혼하자. 문호 나를 믿어줘. 같이 사고 가자. 난 널 의지할 수 있어. 무책임한 남자들도 있겠지만 저보다도 어린 남자친구가 나를 지지하며 책임지겠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믿고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 허락을 얻기 위해 정원 아버지를 찾아 인사를 드렸어요. 솔직히 말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나이 많은 여자친구를 좋아하실 만한 어머니들이 흔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임신까지 해버리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기가 막힐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저가 남자친구보다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실 줄도 모르는데 하필이면 저가 남자친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실수를 해서 어머니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걱정하며 찾아갔는데 어머니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로 저를 싫어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는 제 노력 없이 비판을 하셨어요. 말도 없이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실지 경멸을 하실지 그냥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는 마음이 매우 깊게 드러나서 무섭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혼자 키우셨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신 분이라 어마어마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형이 하나 있는데 두 형제들 다 어려워서 어휘 당신을 키운 아버님께서 일찍 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고생 많으셨다는 분이라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보다도 나이가 많고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당연히 무시하실 줄 알았지만 상당히 냉혹하게 대해주셔서 더 좌절했습니다. 결국 임신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내세워진 이야기를 하면 백슬래시 사인 20년간 이실게요. 백슬래시 사인 나이도 많으면서도 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미뤄왔다는 사람은 처음 봤어. 나이도 먹길래 세상도 알 만큼 깊이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학교 못 다닌 건 그렇다 쳐도 늦은 나이에 학교 다니면 그만큼 열심히 지내야지. 왜냐면 연애 따윈 필요 없어. 미친 것 같이 어린 남자 꼬셔서 애를 낳고 결혼을 강요하고 그랬냐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야? 어린애 키우려고 돈 들여서 학교 보내놓고 막상 가면 첫사랑에 빠져 돌아다니고 18살이면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 공부라도 제대로 하고 사람으로서 겸손해져야 해. 엄마가 너무 화를 내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이라서 더 신경 쓰시는 거라 생각한 적 있어? 혹시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닌 건 아닐까 싶었어. 사람 맘에 안 드는 건 다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속상해 하시는 게 보였어. 아기의 목소리는 형제와 비교하여 무시하는 모습이 보이더랬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는 어머니로부터 아름다운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물고 느낄 만한 손가락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와 차별을 당하며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은 좀 엄격한 편이래요. 모든 것을 잘하고 먹고 자랐으며 장남이기도 해서 어머니가 형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생시할 때는 형을 좋아하셨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어머니는 형을 편애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집에서 소중한 것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형에게 주고 새 옷도 전부 형이 가져가고 그렇게 자랐어요. 나는 둘째이기 때문에 어떡하겠다 싶었지만 자라면서 다른 집들과는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는 나를 싫어하고 형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형은 참 잘나서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공모전에 나가면 상장을 받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그와 달리 나는 특출난 데가 없기 때문에 비교되었을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안 나거나에 대해 실망했는지 그러니까 밖에서는 언제나 티 없는 것만 보이게 해왔어. 그래서 난 남자친구가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걸 몰랐어. 하지만 다행히도 형과 나 사이가 나쁘진 않아. 형님이 어머니의 차별을 받았지만 서로 잘 지냈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형님을 차별하고 신경질을 부리며 힘든 일을 겪으셨고 그로 인해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남자친구의 모습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그 상처를 감추려고 더 밝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 사연을 알게 되니 더 책임질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싫어하셨지만 결국 아이 때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했지만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결혼식에도 무관심하셔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결혼 날짜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가지게 됨에 따라 급박한 상황에서 결혼식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아온 부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그만두고 돈을 벌기로 결심했지만 이 선택은 부인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야기 속 주인공은 남편과 대화를 걸어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계속해서 대학을 다니기로 하고 부인은 남편을 도와가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퇴한 후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대학 졸업장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단 하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장보다는 내 아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자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대학을 다닌 중에 우리 가족만 모여 조용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남편 집안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았고 우리 집안 형편도 좋지 못해서 결혼식이 조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중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이후에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남편이 취직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상황을 듣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는 정말 가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생활비에 보태서 미안합니다. 그 가게 주인 아들은 원래 자신의 미래 계획을 말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어요. 일찍 알았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은 알려주셔서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추가로 돈이 필요하면 걱정하지 말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갚을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어머니 성격을 아시겠지요. 저는 어떻게든 도와드리기 위해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바빠서 말수도 별로 없으시지만 그런데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종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동생에게만 모질게 행동하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해주는 사람으로서 힘을 쉽게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결국 제 남편은 졸업 전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원활해졌어요. 되었어요. 하지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집안 형편에 좀 나아지니까 마음속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취직 소식을 듣고 제게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집안일을 하게 해주지 않은 이유는 제가 너무 부르면 놀 수도 있기도 했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취직했다고 해서 제게도 일 시켜주시려는 어머니의 태도는 미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시어머니 집에 불러들여가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노동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시키는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게 더 힘들었던 건 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모독하는 말투였어요. 왜 그렇게 한 모자를 다시 한 거냐라고 하신 건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신뢰된 말투와 행동으로 저는 더욱 힘들었죠. 자기야, 너랑 정호가 다니는 대학은 제대로 된 대학이 아니겠지. 설령 그렇다고 해도 너는 이제 엄마가 살려고 하신 신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 돼. 엄마든 아빠든 믿을 곳이 있어야 아이들이 안 흔들리고 잘 행동해. 너도 처음부터 자유롭게 살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내 생각에는 청록회를 보는 것보다는 네가 한 템플러가 나은 것 같아.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말하고 있어? 당연히 남편까지 욕을 할 수 없는 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어머니의 시키는 대로 해주면 남편도 찬성해 줄 수도 있을 거야. 처음부터 적간지 중에서 그러지 말고. 그게 다 이유로 어머님이 시키는 일이면 미스 없이 모범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나중엔 내가 아무리 못했던 일도 남편이 한 것처럼 행동했었고 어머님 입에 맞추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별 반응이 없었어. 어머님, 정모 씨 좋아하실 거라고 사왔더라고. 직접 듣긴 좋았을 텐데 회사 때문에 바빠서 못 들었거든. 뭐라는 거니? 나도 잘 모르겠네. 처음 보고부터 포장지로 쌓여 있어서. 사실은 어머니 댁을 자주 방문하다가 알게 된 정보로 직접 준비한 선물이었어.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브랜드의 홍삼이었는데 선물로 받아왔을 때 기뻐하셨어. 저는 바로 떨어지고 있다가 아마도 당신이 준비를 위해 준비했던 거였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선물을 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반응은 미동을 나타내고 있었다. 고3인데 너희들이 이런 것을 선물하기에 적합한지 모르겠다. 선물하려면 형편이 되어야 한다는데 결국 선물하는 것은 정확히 해야 한다. 돈을 이렇게 모아서 쓰는 건 아니니까 형편이 좋은지 생각해야겠다. 너희들이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내 목소리를 따져보겠다. 이미지가 너무 나쁠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곳에 돈을 쓰지 마라.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제대로 해라.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든 사랑하는 선물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거기에 사업 때문에 바쁜 번임은 행사를 할 수 없었고 그러한 모든 일은 여자친구가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비판만 들었다. 왜 너는 이렇게 늦었니? 내가 4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안 왔다고. 어머님, 정말 화가 나신 모습이에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미안해요. 회사에서 비상이 걸려서 모두 밤새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해도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빨리 처리해야 해요. 뭐가 바쁘다고? 조상님이 안녕하시다 할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이미 끝났어요. 어서 가서 준비하고 오세요. 형님은 사업 때문에 피곤하다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 주도로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엄격한 기준을 지키셨어요. 좀 더 융통성 있게 대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고난도 언젠간 끝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요. 집안에 있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현업에 바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으신 형님을 위해 시어머님은 아내로 오신 분을 인사하러 왔어요. 형님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어머님은 기뻐하셨어요. 평소 의사들을 존경하시는 어머님은 기뻤어요. 그래서 형님을 만나서 너무 만족해 하셨죠.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비교 대상이 생겼어요. 이미 상황이 어렵고 갈등이 있던데, 어머님은 저와 형님을 비교하면서 심한 말을 하셨다. 나는 의사 가문 출신의 아이라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어머님은 사주를 믿지 않지만 나를 보면 사주가 정말 있는 것 같다며 손가락으로 뭐 하나 한 적 없는 나를 향해 불편한 말을 했다. 젊은 남편을 2명 뒀으니 도망도 못 가게 했다. 나는 돈도 잘 벌고 의사 형님까지 둔 사람을 부러워하며 지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님은 자식들을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이 심한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추석이 다가올 때쯤 우리 집은 추석 때 조상님들을 모셨어요. 아버지가 사시던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한 분이라도 서운한 일이 생겼을까 노파심에 어머니가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마다 많았어요. 우리 집은 다른 집들처럼 추석 당일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소 3일 전부터 어머니 집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남편이 학교 다닐 때는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회사 다니면서는 저와 어머니 둘만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 집에서 준비를 하다가 배가 아팠는데 통증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질병을 검색해보니 맹장염 증상이 맞더라고요. 맹장염이 아니더라도 배탈이라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겠죠. 통증 때문에 애를 써가며 병원을 찾은 나는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배가 아픈데 너무 아파서 맹장염 증상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병원을 찾을 생각이었는데 엄마는 날 비난하며 어떻게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이러냐고 했다. 날 부정하며 이러냐고 하면서 애를 꾸짖었지만 내가 너무 아픈데 맹장염 증상이 다 있어서 걱정되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행동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마음이 아파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엄마는 계속 나를 꾸짖었다.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 이런 마음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쇼로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스러웠어요. 지금 당장 배가 아픈 통증보다는 답답해서 미치도록 괴로웠어요. 시모의 말은 무시하고 집을 나와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거기서 괜한 오기가 들었어요. 제 뜻을 믿게 해줄 만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며느리가 쓰러진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던 제가 입술을 꽉 다물며 통증을 참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식을 잃었어요. 소리내어 구급차로 실려간 동안 의식을 회복했고 그때부터 배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몹시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내 티셔츠를 올려놓고 무엇인가를 물었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없었고 통증이 있는 곳을 만지는 의사의 질문에 대답했지만 다시 통증으로 인해 기절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자 수술이 끝났고 침대 위에서 일어난 제가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참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죠.
정말 위험했네요. 어떻게 그런 통증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알맞게 번역하려면 원문이 필요합니다. 원문을 제공해 주시면 정확한 번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물론 제 자신이 며느리를 죽인 탓 때문에 미안함을 표현하는 건 당연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모든 행동으로 사과하고 이전 사건까지도 도마에 올렸기 때문에 당황했죠. 정말 당황해서 어머님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고 그 후 남편이 어머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남편이 돌아온 후 계속해서 물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나는 기억도 안 나고 사람들이 한 말조차 들리지 않아. 너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검사할 때 옷을 벗고 배를 누르라고 했어. 기억나? 응,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 그리고 어머님이 며느리가 문보다 명절 음식을 하려고 잡아붙인 걸 알게 됐어. 의사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문제는 여기가 형수님이 일하는 병원이라는 거야? 응, 엄마가 너를 쓸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119 번전화해서 형수님께 전화를 했을 거야. 명절 때문에 의사들이 모두 바쁘겠군요. 어쩌다가 의사분들이 형수님과 대화하게 된 이야기 때문에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그 대화로 인해 어머님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게 궁금하네요. 어머님이 저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을 알게 된 후 형님께서는 제 상태를 확인하러 찾아왔는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대처하시는 걸까요? 동료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나요?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사과해야 할 상황인데 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나무라는 걸까요? 허허, 어쩌면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아, 너를 얼마나 바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만 너를 부를 수밖에 없어. 너는 이 일에만 집중하면 돼. 너를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 지금 이게 잘못됐어. 사람들은 직업이나 형편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돼.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했으면 너무 미안해. 내면이 중요한 것을 알지? 그래서 너를 내가 선택했어. 그 명호 씨는 어머니도 존경하는 사람일 것 같았어. 하지만 그의 행동에 실망했어. 그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해. 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싫어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나나 정아야, 왜 이러는 거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이번 명절 때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었어. 특히 나는 얼마나 차례줬는지 알아? 내가 직접 명호 씨나 친척 씨에게 가서 물어볼까? 어머니의 말대로면 너희가 뭐를 오해해도 확실히 오해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 아, 이런. 정아야, 일어나. 지금까지의 행동들 진심으로 사과해. 내가 참느라 배가 아파도 억누르고 참는 착한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사과하면 얼마나 고마워할지. 그 다음으로 어머님과 지혜 씨 사이의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안 됩니다. 남편도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어머님이 사과하신 걸 보면 형님 말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적으로 위험한 일을 겪을 뻔했던 것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 어머님에게 당하던 혹독한 실황마저 끝낼 수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받는 동안 형님이 편안한지 매일 여러 차례 체크해 주시며 생일에는 작은 선물까지 주셨어요. 이런 형님께 정말 고맙고 아직 문서상으로만 가족이 되기 전이었지만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퇴원 후 며칠간은 친정 엄마가 아이와 나를 돌봐주셨지만 엄마가 불편해지면서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채워주셨습니다. 친정 엄마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요리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픈 너를 챙겨왔는데 내가 무리하면 어떡해? 몸도 좋지 않은데 들어가서 푹 쉬고 밥 준비하는 건 내가 할 테니 그러니까 가서 쉬어.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들어가도요?
하은트로 대접받아본 사람이 대접을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불편하더라고요.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때 아니면 언제 어머님께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억지로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는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어머님께서 그날 이후 완전히 변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전에 비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식의 변화를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셔서 우리 한족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날에는 꼭 대신 친구들의 고마움에 대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일도 바쁘실 텐데 항상 집안 행사나 이런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혹시 병원에 일이 있어 도와줄 수 없는 경우엔 꼭 마음의 감사를 표현해 주십니다. 집안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서 제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대하긴 한숨이 먼저 나왔지만 요즘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해요.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가족 동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정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